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광은의 고민 타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안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옆에 계신 교수님, 다들 누군지 아시겠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광은입니다. 네. 같이 화이팅 합시다. 네, 화이팅 하십시다. 네. 자, 벌써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될 동안 교수님, 학원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일상이야 강의하고 교재 준비하고 학생 상담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네요. 요즘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매일매일 바쁘세요. 정말 저는 교수님도 대단하고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도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교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교재 출간하셨잖아요. 신광은 교수님의 기출 총정리 교재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실제 시험 가서 기출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제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마 기존에 있는 시중에 있는 기출 문제보다 훨씬 여러분에게 도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이게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고요. 시중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만한 기출 문제는 빠짐없이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착한 소녀님, 포도리님, 여준서님, 람쥐님, 응아호응이님 안녕하세요. 오른쪽 분은 대표님이신가요? 제가 대표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표님은 따로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저도 카페나 게시판을 보면요. 교수님 기출총정리 요청하는 수험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또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되셔가지고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수험생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시간도 단축하고 필기 합격 꼭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화면 보시면요. 합격의 신광은이라는 요 이름표가 있습니다. 저 이름표 너무 예쁜데 교수님 이거 뭔가요? 네. 우리 공부하던 학생인데 네. 학생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왔더라고요. 사실은 일반직을 공부하시는 학생인데 저희 학원에서 네. 촬영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촬영 알바를 하면서 자살까지도 생각했다고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 강의하는 걸 촬영하다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직접 만들어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 얼굴도 그래가지고 몽타주 같이 그려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네. 이렇게 예쁘게 좀 또 만들어주고 그런 친구도 있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거 들어올 때마다 참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너무 감동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수험생을 위해서 공부 방법이라든지 학습 방법을 안내해 드려야겠죠. 자, 2025년 1차 시험이 한 5, 6개월 정도 남아 있고요. 2차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이 친구들은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25년 1차 시험이면 바로 시험이 닥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기보다는 이미 공부가 좀 돼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네. 친구들은 12월 달까지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하시고 강의로 따지면 심화 강의를 잘 따라오시는 게 좋고요. 만약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기출문제집을 좀 많이 잘 풀어서 그것도 그냥 회독만 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그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실력을 좀 많이 쌓아놓으세요. 그리고 1월 달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 자기가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족한 걸 보충하는 기간이니까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25년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 1차 시험 때까지 심화 강의를 좀 마스터를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기본 내용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두고 내년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풀이처럼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거 보충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팡은이 올림 안녕하세요. 노량진 형사법 1타 맞습니다. 좋습니다. 람쥐님이 신광은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 람쥐님은 또 부산에서 듣고 있대요. 아마 인강을 듣는 학생인가 봐요. 람쥐님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남친인가요? 람쥐, 다람쥐의 람쥐. 네네. 네. 우리 람쥐 친구 꼭 합격해서 한번 찾아와요. 네, 화이팅! 좋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초시생과 또 재시생들이 같은 커리큘럼으로 또 공부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타학원에서 넘어온 수강생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험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우선 초시생들은 지금 처음에 아마 기본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될 겁니다. 이게 저희가 기본 강의라고 하는 게 다른 학원에는 별로 없는 강의인데 그 기본 강의는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배워야 될 내용 중에 우선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좀 빼고 그다음에 체계를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것 중에 먼저 배울 것을 먼저 배우는 강의가 기본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기본 강의 좀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체를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에 심화 강의를 좀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시생 특히 이제 다른 학원에서 옮긴 친구들이 요즘에 좀 저희 학원에 많이 찾아와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타 학원에서 온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카페도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반 이상이 타 학원에서 이렇게 환승한 친구들이던데 그 친구들은 공부는 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이 기본이 좀 잘 안 갖춰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기본이라는 게 여러분이 시험 문제 외에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를 잘 못 갖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기본 강의를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심화를 따라오시되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기본 강의를 좀 발췌를 해가지고 그거를 좀 보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시생들은 이미 공부가 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는 내가 모르고 약한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고 자기가 모르는 걸 찾은 다음에 그것을 기본서를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초시생은 공부를 새로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재시생은 내가 이미 한 공부에 부족한 걸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방향이 좀 될 겁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너무 수험생들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다른 곳에서 공부하다가 넘어오는 것보다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교수님과 함께 하셔가지고 한 번에 빠르게 고속도로로 합격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이게 또 뭔가요, 교수님? 이것도 네. 학생이 요즘에 학생들이 참 고맙게도 과자도 사다 주고 맞아요. 이제 음료수도 많이 사다 주는데 네. 메모를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와요. 네, 제가 메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법을 암기만 하다가 광은쌤 강의를 들은 후부터 이해하고 풀기 시작했어요. 광은쌤을 만난 것이 저에겐 행운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제 우측에 지금 보이시죠? 네,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도 타학원 수강생인가요? 네, 타학원 수강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타학원 학생들이 옮겨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냥 외웠던 것을 알고 외워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쓸데없는 걸 외웠어요. 그냥 당연한 건데 안 외워도 되는 걸 되게 제가 쓸데없이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좀 뭔가 좀 가르쳐주는 거에 대한 보람이 좀 많이 있는데 이 친구도 네, 고맙게도 이렇게 써주셔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진짜 행운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또 교수님의 행운을 받아서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합격한 친구들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교수님이 이해를 시켜주셔가지고 합격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수님의 행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희응, 이은, 지은님, 팡은이 올림님, 이민구님, 브라보 마이 라이프님. 네, 맞아요. 팡은이가 또 교수님 애칭어라고 하더라고요. 안형기님, 이승욱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다 질문 계속해서 많이 남겨주시면요. 이따가 실시간으로 방송 소통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미래인재경찰 홈페이지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전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올려주셨는데요. 그중에 수험생 질문 탑 10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공부했었고 쉬다가 다시 도전하는 재시생입니다. 최근 타학원에서 공부하다 왔습니다. 이 친구도 타학원 공부생이네요. 네, 1차 55점, 2차 47.5점입니다. 현재 기본 강의 수강 중인데 기본 다 듣고 난 뒤 심화를 들어야 할지 심화만 들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강의 배속 1.3에서 1.5배속으로 듣는 게 적정한지도 궁금합니다. 기출 강의 들어가기 전 강의를 다 듣고 싶습니다. 내년 1차로 목표를 하고 있어서요. 교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백땡은 수강생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다시 도전한 재시생인데 성적이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오네요. 1차 55, 2차 47.5면 거의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가서 시험 봤을 때 나오는 점수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기본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은데 지금 기본 강의를 듣고 있으면 기본 강의 좀 같이 다 들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지금 기출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강의를 다 듣고 싶다, 심화까지 다 듣고 싶은 것 같은데, 만약에 심화를 그 전에 듣고 싶으면 심화를 듣되 우선 기본 강의 중에 총론 파트 있거든요. 총론 파트 기본 강의는 꼭 들어주시고 강론 파트에서 문서제하고 제3범죄만 좀 기본 강의를 좀 들어주세요. 나머지 거는 심화 들어와도 아마 재시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학설이라든지 총론 파트하고
재산범죄나 문서죄는 그래도 기본 강의를 들어주는 게 나중에 심화들을 때 훨씬 진도를 빨리 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만 들어주시고 강의 배속이 1.3에서 1.5배속이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빨리 듣는 게 좋죠. 맞아요. 발음만 그거는 정확하면 그럼요. 되죠. 맞습니다. 상관없어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백등한 수강생님, 교수님 답변 들으셨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험 기간 1년이고 이번 2차 3개 틀렸습니다. 11월, 12월에 기출커리 안 듣고 혼자 기출문제집 형소 강론 총론을 10일 단위로 나눠서 계속 회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것이 지겨운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땡선 수강생님.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것이 지겹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보니까 이번 시험에서 네. 3개 틀렸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강의 안 듣고 기출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다만 여러분이 이제 아마 우리 친구들 지금 보니까 문제 풀다가 지겹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아마 강의 들을 때도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내가 강의 듣다 보면 내가 뭘 모르지? 다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친구는 부족한 거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뭘 하자면 기출문제를 풀 때 문제를 먼저 푸세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기 전에 책을 보기 전에 내가 한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풀면서 내가 정말 설명할 수 있는 거 한번 봐봐요. 이게 답을 찾지 말고 요 중에 답은 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거는 이래서 이거 답이 이거야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를 그래서 자기 스스로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보시고 그 중에 조금이라도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거와 같이 알아야 되는 판례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난다든가 그러면은 그때 책을 가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 상황을 좀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뭐 책 보고 기출문제 풀면 좀 그러니까 내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한테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출문제집을 쭉 풀다 보면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전범위처럼 좀 풀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재밌을 만한 파트 가서 문제 아무거나 책 딱 펼쳐놓고 그 중에 아무 문제나 한번 풀어봐요. 이 진도별로 풀게 되면은 다 풀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총론 풀다가 저 강론에 무고죄 한번 풀어보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걸 느끼면은 내가 이 무고죄가 좀 부족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파트 좀 보충하고 그러면 공부가 좀 될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땡성 수강생님, 교수님 답변대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님께서 교수님 이정재 같아용 하트 붙여주셨어요. 네. 상은이 형 이정재님, 네. 고마워요. 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차는 무조건 합격하겠습니다. 이렇게 응원 댓글도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전 질문, 3번째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의욕도 안 생기고 열심히 안 하는 제 자신을 보며 경찰 준비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땡현 수강생님인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따끔한 충고 또는 응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험생이 공부하는 게 쉽지 않죠. 공부하는 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의욕이 안 생기고 열심히 안 하는 제 자신을 보고 경찰 준비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억지로라도 하는 친구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좌절해버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 생활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도 공부하면서 제가 합격은 했지만 합격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와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공부하는 과정에는 정말 자책도 많이 하고 특히 모의고사 보고 나면 엄청 자책되잖아요. 책 보다가 모르는 거라면 또 엄청 자책되고 그러는데 그 과정을 다 겪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같이 어려운 거고 억지로 좀 참으셔야 돼요. 대신에 억지로 참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여러분이 원래 내가 왜 공부를 시작했는가 그게 있을 거예요. 내가 경찰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거 있죠? 그런 것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변의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나머지 인생을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그걸 지금 포기하고 다른 걸 했을 때 지금 직장 생활하다 그만두고 돌아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친구들도 다 포기하고 갔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그 직장 생활 하다가 순찰차가 지나갔을 때 그걸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느냐? 그걸 못 지나고 다시 돌아와요.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포기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도 좀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든 거고 안 힘든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우리 친구 참 안타깝긴 하고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대견스러운 면도 있어요. 잘 참아내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던 경찰 되려고 했던 꿈이 있죠?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겨내실 거라 생각됩니다. 파이팅!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1년 반 정도 공부한 학생입니다. 이때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한 것 같아 이번에는 기출을 먼저 풀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게 무엇인지 체크하면서 보니까 형법 공부가 재밌어졌습니다. 그런데 총론 부분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학설을 이해해도 문제를 푸니까 멘탈이 나가서 문제 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강땡현 수강생님입니다. 멘탈이 나가서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어떡할까요? 우리 친구는 지금 보니까 공부 방법은 잘 찾았네요. 공부가 좀 오래된 친구는 문제를 먼저 풀고 강의 듣는 게 훨씬 좋아요. 그냥 강의 들으면 배우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먼저 문제를 풀면 자기가 부족한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총론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문제를 내가 먼저 풀려고 했더니 안 풀리죠. 그거는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느 정도를 내가 풀 수 있는데 헷갈리는 거 정도는 문제를 먼저 풀고 책을 보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인데 애초부터 이거 뭐 생각도 안 나는 것은 그 자체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먼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그게 좀 잘 돼가지고 이제 내가 먼저 기출문제 좀 풀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방법을 바꾸세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원래 똑같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공부하는 친구들은 교재를 보고 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고 공부가 좀 된 친구들은 내가 이미 공부가 됐으니까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문제 풀고 그다음에 그 부족한 걸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보충하고 방법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학설 같은 것은 가능하면 제 강의를 반복해서 계속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학설을 이렇게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A에서 B가 되고 B가 되면 C가 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리 구조만 알면 저절로 답이 나올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게 여러분 입에서 술술 나오면 학설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공부 방법 알아들으셨죠? 네, 다음 질문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31살 여자 조시생입니다. 제가 보통 수험생들보다는 나이도 좀 있고 150대의 키도 작은 편에 속합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 나이가 문제 없지만 면접이나 최종 결과에는 나이나 작은 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제 나이대의 수험생도 있나요? 라는 소강생인데요. 31살인데 초시생. 거기다가 150대 작은 키입니다. 김태원 수강생님. 괜찮을까요? 이분 괜찮을까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1살이면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었는데 요즘에 학생들이 공부를 빨리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19살도 있더라고요. 고3 인 친구들도 지금 네. 방학 때 와서 수업 듣고 또 가고 막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좀 나이가 많아 보이는 거지 31살이 경찰 되는데 절대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자가 31살이면 나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키도 150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네. 키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불이익을 그렇게 받을 건 아닌데 다만 요건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관들이 우리 친구를 봤을 때 너무 왜소하면 저 친구가 가서 경찰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런 걸 불식시키는 것은 내가 좀 왜소해 보이면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나 키도 작은데 뭐 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유도 단장을 뭐 많이 갖고 있다든지 잃어버리면 그런 불안감이 싹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가 그만큼 체력도 좋다라는 걸 하려면 우리 친구가 실제로 이제 체력 점수가 아주 좋다든지 뭐 단점을 좀 많이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운동을 좀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면접할 때 말하는 이 표정이나 말투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누가 봐도 진짜 당차네 똑똑하네 라는 인상을 주면 그게 불식이 될 수 있어요. 그 면접 팁을 잠깐 알려드리면 우리 지금 제가 면접 준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성향이 달라. 강인한 인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요 면접 때 너무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면 경찰은 싫어합니다. 아주 여린 그 인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또 여리게 보이면 경찰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경찰은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강인한 인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부드럽게 표정도 짓고 옷도 그렇게 입어야 되고요. 내가 너무 좀 연약하거나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면 옷이나 모든 표정이나 말투를 좀 강하게 좀 하시는 게 그게 좀 상쇄가 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스타일은 또 어떻게 강인하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여리하게 얘기해야 될까요? 조금 강인하게. 네, 이 친구가 150대 키라고 했고 제가 또 150대 키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친구가 굉장히 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수강생 중에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뭐 30대 여성분들도 많이 합격한다고 지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23년도에 합격하여 근무 중인 현직입니다. 현직도 들어왔어요. 자, 순경이 꿈이 아니었기에 들어와서도 간부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 중에 간부 합격하거나 경찰대 편입하여 높은 계급에 있는 모습을 보니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언제 저는 가능한지라는 생각에 조금 우울한 기분이 요새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유땡준 수강생님인데 어휴, 합격도 했는데 간부까지 또 합격하시려고, 그죠? 이분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원래 아마 간부를 공부를 하다가 아마 순경을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읽어보니까. 근데 이제 원래가 꿈이 간부였기 때문에 지금 순경 근무하는 게 아마 자기 마음에 다 안 차겠죠. 아마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간부에 합격하고 경찰대 편입하고 그러면 좋아요. 아무래도 뭐 순경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경위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잘해서 간부에 합격하고 경찰대 편입이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우리 친구가 지금은 이제 계급이라는 것이 지금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서 경찰에서 계급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좀 지나가 보면은 순경 출신과 간부 출신과 경찰대 출신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경찰이라는 파이가 있으면 이걸 3분의 1씩 지금 나눠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간부 출신이어야 되고 경찰대 출신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순경 출신은 간부나 경찰대 출신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대 출신은 경찰대 출신끼리 경쟁합니다. 그다음에 간부부생들은 또 간부부생끼리 경쟁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아주 고위계직에 가면 그때는 이제 뭐 그런 것도 다 필요가 없이 그냥 그건 약간 정치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총경 정도까지는 그냥 정부 이 세 부류로 나눠져 가지고 그 안에서 파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순경 쪽에서 일을 해서 능력을 인정받아도 괜찮은 거고, 간부로 가거나 경대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너무 거기에 나는 이거 아니면 경찰 생활이 불행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면 그게 인정을 받는 게 오히려 더 잘 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계급이라는 게 저도 경찰에 있을 때는 계급밖에 안 보이거든요. 계급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계급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느 정도까지만 가면 돼요. 제 동기들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동기들도 지금 굉장히 고위직까지 간 친구들 많은데 아직도 경정 달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경찰을 한 경정이나 총경 정도까지만 올 수가 있고, 우리 친구 눈높이나 아마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만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거는 순경 출신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은 하시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면 좀 좋겠어요. 지금 있는 생활 잘 하시고 지금 있는 일 인정받으면 아마 나중에는 나 요거 순경을 해서 더 해가지고 빨리 승진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응원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줄빼님, 김예리님, 아리랑 조성무님, 검정봉지, 길고영희님 들어오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 남겨주세요. 이거 사전 질문 끝나면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월에 심화 기출이 개강되는데 심화 기출 과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심화 기출 과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기출문제집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도를 나가는 건데, 학생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화기출은 또 별개고, 심화이론 별개고, 문제풀이 별개라고 생각해서 사실 다 같은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다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데, 기출문제를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했다가, 이번에 이제 기출문제를,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심화기출 들어온 친구들은 보통은 이제 이 기본 심화 밟고 올라온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출문제를 푸세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출문제 먼저 풀어보고 자기 스스로 부족한 걸 빨리 찾아보고 그리고 본인이 해결하고 들어오세요. 강의를. 그러면 강의를 들을 때 그냥 들으면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어제 한번 내가 틀리고 왔기 때문에 그 틀린 부분이 굉장히 각인이 될 거예요. 그럼 그게 암기를 하거나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먼저 문제를 푸시고 수업을 복습으로 생각하세요. 그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제 풀 때 어려웠던 거 그것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들어도 맞아 저거 어제였는데 이제 확실하다가 아니라 아직도 저게 어렵긴 어렵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수업 끝나고 복습을 한번 더 하세요. 그러면 어려운 파트는 3번 볼 수 있게 돼요. 3번. 그리고 쉬운 파트는 먼저 여러분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수업 듣고 그걸로 끝.
이렇게 하시면은 심화 기출 그게 수업이 훨씬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이름을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자, 9월에서 10월에 기본 이론을 수강한 학생들은 11월에 심화 이론을 수강해야 할까요? 심화 기출을 수강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찰 시험이 1년에 2번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차라리 1년 컬이면은 내가 딱 계획하고 들어오는데 맞아요. 내가 딱 들어왔는데 벌써 이만큼 나가고 시험이 이거밖에 안 남았네. 그럼 나는 이 시험을 봐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그쵸, 문제가 그쵸. 있는데 9월하고 10월 달에 기본 강의를 들어도 친구들은 이제 시작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 물론 이렇게 시작해서도 시험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충분히 많이 있는데 다만 내가 가야 될 과정을 생략하고 가버리면 오히려 그 다음 시험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심화 이론이나 심화 기출 둘 중에 하나를 들으시는데 이제 다른 거는 심화 이론은 인강으로 들으셔야 되고 심화 기출은 실강으로 듣거나 또는 인강으로 들어야 되는데 만약 인강으로 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저는 심화 이론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더 추천하고요. 왜냐하면 심화 이론이 기본서를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그게 좀 편해요, 듣기가. 그러니까 기본 강의만 들었던 친구들은 인강 듣는 친구들은 심화 이론을 들으세요. 근데 이제 실강을 심화 기본을 듣고 실강을 심화 기출을 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심화 이론은 인강이니까 인강으로 돌려서 들으시든지 아니면 나는 실강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 심화 기출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하나가 이제 책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기출 문제로 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그냥 체감 난이도의 차일 뿐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 그런 친구들은 심화 기출을 들어왔을 때 수업을 잘 들어볼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파트 있잖아요. 내가 기본 강의 들을 때 어렵다고 생각되는 파트를 기출 들어오기 전에 그거를 심화 이론 강의로 들을 수 있으면 그걸 듣고 가주면 좋고 아니면 기본 강의라도 한 번 더 제3범죄 이렇게 어려운 파트 있잖아요. 그거 한번 듣고 심화 기출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럴 시간이 없으면 심화 기출을 들을 때 복습 위주로 하시는데 어차피 지금 처음이니까 복습 위주로 하는데 너무 어렵거나 그런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일단 패스를 하세요. 일단은 기본서하고 달리 기출 문제집은 이게 머릿속에 체계가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파트는 일단은 패스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일단 따라올 수 있는 것만 따라와요. 그래도 우리 친구가 그 안에서 따라올 수 있는 것만 따라와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인강으로 심화 이론을 들었으면 그게 훨씬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SSG 랜더스님이 와 경력자가 말씀해 주시니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해가 아주 쏙쏙하죠, 여러분? 자, 다음 질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사지선다 기출문제집과 OX 기출문제집 중 하나만 풀어도 되나요? 그리고 두 교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 교재의 차이가 많을까요?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기출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봐야 될 것은 다 집어넣는데 사지선다는 사지선다 형태로 돼서 우리 시험처럼 같은 유형으로 돼 있는 거고 네. OX는 그냥 OX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둘 중에 하나만 풀어도 돼요. 어차피 과정이 정복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한 거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거는 좀 지엽적인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푸셔도 되고 네. 대신에 이제 혼자 공부하기 내가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OX가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사지선다를 왜 냈느냐? 자꾸 시험하고 똑같은 유형으로 풀어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사지선다로 만든 거예요. 대신 이제 사지선다를 풀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OX처럼 푸세요. 사지선다를 OX처럼 풀면 돼요 또. 설문 하나하나를 그냥 답을 찾지 말고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해서 푸시면 사지선다가 OX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만 보시면 돼요.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자기 성향에 맞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심화 이론에서 다루지 않은 판례들은 나중에 따로 강의가 진행되나요? 그 강의도 필수로 수강해야 하나요? 판례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필수로 수강을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수업 시간에는 기출문제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심화 이론 강의 때는 기출문제로만 해요. 네. 기출을 하기 때문에 심화 이론에 나오는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럼 심화 이론에서 지금 다루지 않은 판례들은 뭐냐? 기출이 안 된 판례들이죠. 그리고 최신 판례라서 출제가 가능한 건 또 출제 가능한 거 심화 이론에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심화 이론에서 다루지 않은 판례들은 기출이 되지 않았고
출제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은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수업에서 빼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학원에는 이런 걸 아예 언급도 안 할 겁니다. 책에도 없고 업무용도 많이 있을 텐데, 대신에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심화 기출 나갈 때, 심화 이론 다 마치고, 왜냐하면 심화 이론에서 배울 건 다 알고, 그리고 추가로 하는 거니까 심화 이론 강의 끝나고 심화 기출 진행될 때 제가 약간 특강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다루지 않은 판례들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특히 올해 시작해가지고 아직 그 공부 수준이 많이 안 된 친구들은 사실 그거는 듣지 않으셔도 상관없고 그냥 수업 시간에 나가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근데 공부가 좀 오래된 친구들 있잖아요. 네. 심화 이론 들어도 아이고 다 아는 것 같은데 뭐 새로운 거 없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고득점을 맞아야 돼. 그리고 나는 실제 뭐 90점 이상 무조건 맞춰야 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그럼 그 강의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 질문 탑 10을 받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 대답은 없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실시간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지금부터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댓글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실시간 소통을 더 활발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리랑 님이 교수님 OX 신간도 나오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OX가 되게 많아요. 조성무님 OX 그죠? 기출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OX를 지금 원래 봤던 친구들은 사지선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OX를 새로 나온 걸 또 사겠다고 기다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효과가 좋아서 그래요. OX 공부하기는. 근데 한번 그 맛을 들인 친구들은 사지선다 보고 싶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은 OX를 사실은 이제 새로 개정할 내용은 다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걸 책을 출간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결론을 곧 아마 공지로 올릴 건데 지금 대부분이 OX를 기다리는 친구들은 그 전에 OX를 봤던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지금 기출문제를 새로 사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지선다를 사기 때문에 아마 OX 기다리는 친구들은 기존에 책이 있는데 새로 나오면 추가된 내용 때문에 책을 다시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존 책이 있는데 또 똑같은 책을 또 사야 돼서 제가 지금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추가될 것만 이렇게 부록처럼 해서 지금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일단은 뭐 인강 들은 친구들은 다운을 받아서 볼 수 있도록 수록 형식으로 올릴 거고요. 뭐 실강에서 볼 수 있는 친구들은 따로 이렇게 그 제본처럼 만들어 가지고 나눠 드릴 테니까 기존의 OX 보시는 분들은 거기다 그거만 합치시면 이게 개정된 OX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거기다 이제 어차피 OX라는 것은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기존 책 갖고 있는 친구들이 또 책을 사야 되는 그런 좀 그렇죠.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추가되는 질문들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 여러분한테 파일로 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그거를 보시면 기존 OX 갖고 있는 친구들 기존 책 계속 보세요. 새로 책 안 사셔도 되니까 기존 책 보시고 제가 추가로 올려드린 거를 다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지금 새로 사는 책이 아마 그게 같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해서 보시면 그러면 뭐 새로 구입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승진 준비하시는 현직들이 OX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해요. 네. OX 문의가 그래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다줄빼님이 근데 다줄빼가 무슨 줄임말일까? 다 같이 즐거움을 뺄까? 이런 건가? 자, 면접 때 단증이라든지 그런 걸 어필해도 될까요? 다줄빼님 면접 때 단증 어필을 하면 그러고 있었죠. 네. 뭐 내가 4단, 5단 이렇게 되면 왜냐면 경찰이 무도를 잘하는 애가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만 그렇죠. 이제 이것도 면접의 요령인데 저 4단이에요. 저 5단이 이렇게 하면 되게 우습잖아요. 면접관이 너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 녹아들이세요. 자연스럽게. 뭐 너 왜 경찰이 됐어? 그러면 그런 거 얘기하는 과정에 뭐 제가 사실은 뭐 무도 사범인데 무도 사범을 하다가 내가 이왕이면 이걸 경찰에 뭐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 사범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있는 장점은 어필하는 게 좋아요. 다만 그거를 대놓고 저 진짜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좀 부담스러워. 그렇죠. 면접관들이 별로 그렇게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잘난죠. 자기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걸 자연스럽게 녹아내서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하면 좋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자, 나는야 해리. 교수님 기출 풀 때 줄을 치면서 풀라고 하셔서 지금 처음 풀면서 줄을 치면서 풀고 있습니다. 처음 푼대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기출 풀 때 줄을 치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제가 문제를 밑줄 꼭 치라고 하라고 하는데 문제집을 깨끗하게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다음에 왔을 때도 그 문제가 정말 생소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다 읽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이렇게 봤을 때, 틀리게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밑줄을 딱 그으세요. 대신에 거기다 OX 표시는 하지 마시고. 그 밑줄을 그어버리면은, 쟁점이 눈에 보이잖아요. 쟁점이 눈에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밑줄을 치는 연습을 해서 문제를 풀고 나면 다음에 와도 그 밑줄이 보이잖아요. 실제 시험에 가면 그 밑줄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문장을 읽을 때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문제를 풀 때 그 밑줄이 보이니까 각인이 돼요. 그럼 내가 이 한 설문에서 알아야 될 게 세 가지라면 그 세 가지를 계속 나한테 이 문제가 어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밑줄이 안 쳐져 있으면 답밖에 생각이 안 나. 답밖에.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밑줄을 치시고 밑줄 치는 게 밑줄 치면서 공부가 되는 거고 나중에 와서 볼 때도 나한테 각인을 시켜주는 점이 있고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손이 바로 거기부터 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실수를 안 하게 돼. 바쁘다 보면 못 읽어가지고 틀렸다고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평상시에 밑줄 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절대 빼뜨려 먹고 뭐 실수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 좋은 거니까 꼭 계속 그렇게 같이 해요. 아니, 어쩐지 이렇게 학원에서 보면은 친구들이 줄자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줄자를 갖고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치라고 하셨구나. 꼭 줄자로 안 되고 쳐도 괜찮으니까 줄 맞춰요. 다들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하려고. 다들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 잘 들어가지고. 자, 또 스위트 포테이토님이 안녕하세요 교수님. 학원에서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7월부터 공부 시작해서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낮게 나와서 고민입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2차를 노려야 할까요?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는데요. 7월 달에? 네, 7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대요. 7월이면 이제 기본강의 들었을 텐데. 얼마 안 됐네요. 모의고사 푸는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직 안 배운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실력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마음을 급하게 먹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데 막 들이대고 외우는 그 학원 있죠. 지금 좋아 보이죠? 네. 지금 외웠는데 시험장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모르고 외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 더디게 가는 것처럼 알면서 하나씩 이렇게 또박또박 가는 친구들이 시험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7월 달에 시작했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건 내년 2차예요. 왜냐하면 1차가 좀 짧으니까. 다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도 우리 1월 달에 기본 강의 시작한 친구들 중에 20% 이상이 이번 시험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하면 충분히 가능은 해.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 이번에 1월 달에 시작해서 이번 시험에 한 20% 이상이 기본 강의 시작하고 합격했는데 그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 그냥 자기가 학원에서 하는 걸 그대로 따라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굳이 해야 돼요라고 안 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믿고 따라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지금은 좀 걱정이 되지만 그냥 기본 듣고 심화를 잘 따라와요. 그리고 실제 시험 갔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한번 맞춰보자. 그 실제 우리 친구가 내년 1차 시험 볼 때쯤 되면 이미 뭐 배워야 될 건 다 배운 거야. 다만 그걸 내가 얼마나 더 회독을 하고 얼마나 그걸 시험에 적용을 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내일까지 내가 공부를 쭉 해서 그때 실력으로 시험을 한번 봐보자라고 생각해 봐요. 제가 사법고시 1차를 7개월 만에 합격했을 때 시작할 때 나 7개월 후에 합격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겠어요? 제가 만약에 사법고시를 7개월 만에 합격한다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아마 욕 무지하게 먹었을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면 합격 못 한다고. 근데 저는 그냥 주어진 커리 따라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7개월 만에 합격을 하더라고. 보통 그런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지금 있는 커리 잘 따라오시면 내년 1차도 합격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또 저번에 인터뷰한 학생 보면 또 6개월 만에 인강으로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11월 9일에 전국 모의고사, 저희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신청 페이지가 내일 한 저녁 때쯤이면 홈페이지에서 열릴 거거든요. 꼭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또 봐주세요. 또 점수 낮게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교수님 말씀대로 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희응이읒지읒님이 저희 아버지가 공무상 부상으로 경찰직에서 내려오셨는데 자, 저도 어릴 적부터 경찰이 꿈이었는데 충남에서 온라인 인강으로 듣고 있습니다. 늘 짧게나마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실 때 또 자극받고 그럽니다. 늘 감사하고 꼭 붙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 희응이읒지읒님께 한번 응원해주는데 아버님이 공상으로 했으면 아마 어려운 일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 와중에서도 아마 아버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아버님 보고 아마 경찰 하겠다고 마음 본 것 같으니까
꼭 우리 친구 합격해서 훌륭한 경찰이 돼서 아버지께서 못 펼치셨던 꿈을 우리 친구가 잘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파이팅 하세요. 자, DF 리스무70님이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기본 강의 듣고 심화 강의에서 강론 막 듣는 중입니다. 생신명자 쪽에 있는 죄마다 동시범, 침해범, 결과적 가중범 또는 예비 음모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나 어려운데 제가 말하고도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운데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이게 범죄 종류 물어보는 거 얘기하는가 본데? 아, 그렇구나. 예비 음모 있는지 없는지. 예비 음모 처벌하는 거. 그 예비 음모 처벌하는 거하고 미수범 처벌하는 거 물어보면요. 저도 사실 겁나요. 왜냐면 저도 이 암기가 한참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단순 암기인데 네. 그게 내용이 적은 게 아니라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도 그걸 어떻게 외웠냐면 그 대학에서 두 문자를 이렇게 쪼개서 따놨잖아. 예비범은 오해 시리즈로 해가지고 뭐랄까 기차 강도 우유기차 강도 오예 뭐 이렇게 한 듯이 간첩이 전화로 자서 오예 이렇게 하듯이 네. 이렇게 오해로 딴 건 예비범으로 처벌하는 거고 네. 미수 처벌 안 하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내가 미안해 시리즈로 외웠잖아요. 뭐 공무원이 오케이 미안해 뭐 자기 물건 폭행해서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로 그러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보려고 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안해 하루에 뭐 한 일주일에 하나 그래도 시험 볼 때까지 충분히 다 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외워놓고 혹시 책이나 문제에 나오면 내가 외웠던 것이 나오면 그건 한번 복습을 해줘요. 근데 아직 안 외웠던 거는 그냥 마음 편하게 이거 나중에 외워야지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하는 게 이거 지금 여러분이 요거를 미안해 시절 오늘 다 외우겠다. 안타깝지만 오늘 다 외워도 일주일 뒤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 낭비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은 정확히 물론 지금까지 다 많이 나왔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냥 시간 날 때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두 문자 하면 그럼 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민구님이 안녕하세요. 16년에 합격하고 경위 공부 중인 직원입니다. 휴가 내고 공부 중에 밥 먹다가 라이브 방송 보고서 이제 메시지를 남긴대요. 항상 교수님 인강 보면서 승진까지 계속 왔는데 승진도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채용시험 보시는 분들도 원하는 결과 다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민구님에게 이민구입니다. 네. 이민구 경사겠네요. 지금 경위 준비하면. 네, 그렇죠. 하여튼 그동안에 뭐 순경 합격도 대단한데 경사까지 잘 승진하셨고 경위 준비 잘 하셔가지고 꼭 훌륭한 경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합격 소식 전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또 신광은 팬님이 교수님 기출정정리 해설 시중에 그 어떤 문제집보다 너무 좋아요. 콩쥐 해설 보고 정말 재밌었어요. 키키키. 늦게 나온 만큼 교수님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진짜 밤새셨어요. 교수님 따랑해요. 신광은 화이팅. 이렇게 애교 있게 또 해주셨습니다. 따랑해요. 한번. 따랑해요. 네, 신광은 팬님 잘 들으셨죠? 네. 맞아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시고 질문도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어떤 걸 읽어주실까요? 자, 3366님. 형소법, 공부법 좀 알려주세요. 심화까지 듣고서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걱정입니다. 기본이론 강의로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소법은 이게 경찰학하고 형법하고 딱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찰하고 좀 암기가 많죠. 그 다음에 형법은 이해가 좀 많고. 근데 형소법이 딱 그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형소법은 암기도 좀 해야 되고 이해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나누세요. 그래서 우리 그 전문법칙이나 이런 파트 같은 거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이해 위주로 잘 공부하시고 앞에 뭐 긴급 체포할 때 뭐 우리 쯔쯔 삼식이 뭐 이렇게 하듯이 뭐 481에서 가면 불복모트 이런 것처럼 그 앞에 단순 암기 사항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뭐 적부심을 48시간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 그거는 법에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찰학 공부하듯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두 문자를 따거나 뭐 삼식이를 얘기한다거나 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할 때 두 문자나 연상하는 거 많이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그걸 갖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이제 암기와 이해 문제 외에 형소법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절차법이에요. 그럼 절차법이라는 건 뭐냐면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럼 체포를 하면 일단 머릿속에 체포하는 과정이 그려지지 않으면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적부심 파트를 공부할 때는 적부심의 흐름을 제가 항상 하나 있잖아요. 신청하고 심사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흐름, 체포도 체포하는 절차 이게 머릿속일 때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살을 붙이세요. 그러면 그게 조금 나아요. 네. 나는 나다님이 제발 읽어주세요 라고 왔어요.
국가직 학생이래요. 국가직 학생도 신경 써달라고. 나는 나다님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건 없고? 나는 나다님, 신광 선생님, 국가직 학생, 교정, 검찰, 철경, 마약도 조금 신경 써주세요. 교수님 강의력 1타라서 끊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트 뿅뿅뿅뿅 날렸습니다. 네. 우리 다른 진열 하는 친구들이 경찰 강의를 와서 들을 정도로 이렇게 강의를 들죠. 제가 참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순경 쪽에 있는 내용 말고 뭐 형소법 같은 경우도 공판이나 이쪽 파트는 따로 촬영하거든요. 따로 촬영하니까 보시고, 저도 하여튼 가능하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네. 우리 국가직이나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많이 내도록 더 노력을 해볼게요. 네. 국가직 학생들 화이팅! 파이팅. 자, 여러분, 아쉽지만 벌써 방송 종료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수윤님, 나는야 해리, 스위트포테이토, 스울사람 부인님, 이런 분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여기서 방송 시간이 이제, 네, 종료가 돼서 오늘 답변 못 받으신 분들은요, 신광은 카페라고 검색하시면 또 나옵니다. 거기에 또 가입해 주시고, 신광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질문 더. 하나만 더 할까요? 그래도. 그래,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랄라랄라님. 네. 자, 총론 학설 교수님 강의 들을 땐 이해가 잘 가는데 뒤돌면 까먹어요. 안 까먹고 문제를 잘 풀려면 학설 쪽 정리해서 매일 보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느 방법이나 다 도움은 될 텐데, 학설은, 우리 친구들이 그걸 외워버리면 안 돼요. 엄격 책임설은 고의로 간대. 이렇게 외우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학설을 설명할 때 항상 흐름이 있죠.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됐고, 이렇게 흐름대로 설명하잖아요. 그 흐름대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타학원에서 오는 친구들이 특히 학설 같은 경우 그냥 외워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외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학설은 특히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왜 엄격 책임설이 나왔고, 그럼 그 사람들은 이런 입장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결론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야지 학설이 쉬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설은 제가 설명하는 흐름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럼 저절로 학설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이거 다 외우라고 안 하잖아.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꼭 해주니까 듣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내 지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반복해서 들어요, 학설을. 그러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하나라도 더 답변을 해주시고 싶어 하는데, 제가 나쁘게도 이제 그만 자르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그만하겠고, 저희가 대신에 카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질문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면, 교수님이 또 요즘에 카페에 굉장히 댓글을 많이 남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험생들 지금 이제 시험이 또 가까워오죠. 오늘도 제가 상담한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합격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수험생은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글 올린 친구도 답변한 친구도 마찬가지고 힘들 거예요. 힘든데 제가 여러 번 봐도 되게 대견스러워요. 이 어려운 과정에서 잘 이겨내면서 그렇게 자기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보면 되게 대견스럽거든요.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잘해왔는데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내가 시험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만 나가면 나는 합격한다라고 생각하고 좀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고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 어렵고 힘든 거니까. 그죠? 한 사람도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기 힘들면서도 참아가는 옆에 있는 친구들을 좀 봐야 돼. 그리고 저 친구도 힘들 텐데 저렇게 앉아서 공부하는구나. 그럼 나도 참고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하시면 틀림없이 합격할 거고 나중에 내가 경찰 공부할 때 그 생활을 생각해 보면서 흐뭇하게 웃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래도 힘들었는데 잘 참고 내서 내가 합격했지 이렇게. 그게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참 큰 아마 경험이 될 겁니다.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꼭 화이팅 하셔가지고 다음 시험에 꼭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저희 미래인재 경찰은요, 수험생의 합격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모두 합격하세요.